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강의를 맡게 된 조혜영입니다. 이 제목만 딱 보셨을 때 그 제일 첫 번째 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를 딱 들었을 때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이게 뭔가 내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쑥 나오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으로 이거 무수히 배웠던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아무 노력 없어도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것처럼 영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정보 처리가 돼서 원어민처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니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정말 자동적으로 정보가 처리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이 정보 처리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영어 교육에 대한 이해인데, 정보 처리라고 하면 이게 흔히들 생각하시는 컴퓨터에서 이 정보가 처리되듯이 사람이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마치 컴퓨터가 정보 처리하는 것처럼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 정보 처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정보 처리가 효과적으로 돼서 원어민 수준에 준하는, 그에 달하는 영어 발화를, 리스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영어 교육을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들까지를 아울러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다 이제 학생들 많으시니까 이게 지금 드라마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친구 4명이서 학교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상황에 내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들의 대화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나.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말을 건다면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러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원어민들을 만나면 닥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제가 대화를 잠시 틀어드릴게요. 지정한 파일을 열 수 없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아까 분명히 연결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없나요? 아까 여기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연결을 해서 아까 그 영상이 있었고 클릭을 하면 나오는 걸로 제가 했었는데 왜 이 파일이 없을까요? 여기요? 그러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틀어드릴게요. 한번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Gentlemen, I put it to you. The worst tapioca pudding is better than the best pudding of any other flavor. First off, that is axiomatically wrong because the best pudding is chocolate. Secondly, the organic structure of tapioca makes it a jiggling bowl of potential death. It is extracted from the plant. Hey, I'm thinking of growing a mustache. No kidding. Fu Manchu, a handlebar pencil? It's extracted from the plant. Sure yet. You know, George Clooney has one now. Really? I once saw him shopping at Ralph's. He was buying tequila. Oh, you think a guy like that would have some kind of booze lackey? All right, this is cruel. We better let him finish before his head explodes. All right, Sheldon, why is Tapioca is extracted from the root of the plant Monohot esculenta due to a high concentration of cyanide. It is poisonous in its raw form and lethal if prepared improperly. Feel better now? It is also indigenous to Brazil, as is the cocoa bean from which we get chocolate, the best pudding. And you promised you wouldn't do that anymore. Hey, Hofstadter. Hey, Kripke. Heard about your latest anti-proton decay experiment? 20,000 data ones a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Very impressive. What a jerk. Don't feel bad, Leonard. Negative results are still results. Even 20,000 of them. All right.
Please don't cheer me up anymore. Come on, don't let him get to you. It's Kripke. Yeah, he's a ginormous knob. That's why he eats by himself instead of sitting here at the cool table. For shizzle.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굉장히 막 빨리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뭐 어떤 부분 좀 이해가 됐다라던가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부분 이해하고 어떤 부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대화를 따라갈 수 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을 걸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지? 뭐 이런 굉장히 고민들이 들잖아요. 사실은 이 대화가 그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타피오카 이 푸딩 너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 요쪽에 있는 친구가 타피오카에 대해서 막 특징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얘가 나 코스염 기를까봐 뭐 이러면서 말을 막아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래서 나중에 막 말을 끝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좀 발음이 조금 특이한 친구 크립키란 친구가 나와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너 이번에 실험 많이 했는데 뭐 다 별로래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뭐 단어들 표현들이 좀 더 유연하게 처리가 돼서 최대한 좀 많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왜 우리한테는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스라는 거는 이제 발화자죠. 그래서 왜 원어민 친구가 자신의 메시지,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코드화해서 말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영어라는 암호를 디코드, 해독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리시버 이제 받는 수신인이죠. 메시지의 수신인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뭔가요? 여러분, 이렇게 원어민이 자신의 생각을 영어화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독해서 제가 이해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어딜까요? 네, 너무 어려워. 이 부분이 제일 문제죠.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요. 왜 이해가 안 될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부분이 일단 코드화, 영어로 코드화가 돼서 들어오면 나는 이걸 번역해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상황.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넌 타피오카 좋아하니? 뭐 이러면 우리는 또 되게 당황스럽죠. 그러면 다시 피드백을 줘야 하잖아요. 그럼 이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다시 소스가 되죠. 발화자가 돼서 한국말로 생각된 이 생각을 영어로 코드화를 해야 돼요. 영어로 코드화해서 말로 전하면 이 친구가 이제 해독을 해서 이해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어딘가요? 굉장히 짜증나는 코드화의 과정이겠죠. 네, 영어로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린 한국말로 생각이 나면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실은 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이해를 하고 다시 영어로 발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이 조금 더 원활하게 유연하게 될 수 있을까? Fine, thank you, and you로 말하는 것처럼. 그걸 제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formulaic expressions, 정형 표현이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아이들이요. 그래서 뭐 in order to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order라는 건 순서고 in이라는 건 안에, to는 방향성을 말하지만 in order to라는 것이 같이 하나의 통으로 처리가 되면 뭐뭐 하기 위해라는 표현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쫙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 좀 뭐뭐 안에서 뭐뭐를 순서로 뭐뭐를 향해서라고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들죠. 그다음에 뭐 by the way 이런 표현은 쉽다 하더라도 이거를 개별적인 단어로 정보를 처리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 머릿속이 마치 이런 컨베이어 벨트와 같다고 아까 그런 순서도가 지나간 컨베이어 벨트예요. 근데 저는 타피오카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고 머스태시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in order to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in order to, in terms of
extend to which 뭐 이런 개별적인 정보, 개별적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 제가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막 무작위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정보들이 막 들어오면 제가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기계가 멈춰버린다던가 뭐 이렇게 된다던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원어민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청크화돼 있는 거예요. In order to, extend to which, 뭐 the best pudding in the world,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하나의 the best pudding in 이렇게가 아니라 the best pudding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하나의 청크로서 처리가 된다면 축축축축 제 머릿속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정보 처리가 훨씬 쉽다는 거죠. 이러한 청크들이 제 머릿속에 많이 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도 훨씬 더 영어로 쉽게 꺼집어낼 수 있겠죠. 이걸 뭐 어떻게 문법적으로 단어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청크를 끄집어내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좋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도 원어민 화자가 아니지만 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지만 우리 머릿속에도 이런 적용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I'm fine, thank you. 이런 거요. 예, 이게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그 외국에서 한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대학교를 유학을 갔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좀 다친 거예요. 사고가 나서. 그래서 구급차가 왔어요.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서 이렇게 막 가면서 구급요원이 You okay?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예,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그것은 이 사람 머릿속엔 I'm fine만 아니라 I'm fine, thank you, and you가 통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와중에도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I'm fine, thank you가.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청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 그만큼 청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를 들면 유재석 아저씨 많이 아시죠? 박명수 아저씨도 많이 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영어 잘 할까요? 영어 뭐 문법을 많이 알고 뭐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고급진 표현들을 많이 알고 그럴까요? 좀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이런 분들도 정형 표현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열 수 없죠. 제가 다시 한번 이분들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형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What kind of saying very much? 어떤 종류의 감사를 좋아하세요? 감사 좋아하느냐? What kind do you like over? Thank you very How much. do you take is like the Okay. problem? Yesterday, thank you very much. Yesterday, tomorrow? Yeah, what kind of something? 뭐 맨날 와카이도야. 남자 와카이도야 왜? Who's not? What kind of toilet okay? Okay. 신가라이 씨. What kind of saying very much?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영어 잘 모르셔도 what kind of라는 표현이 머릿속에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무엇, kind, 굉장히 친절하다. 혹은 어떤 종류의 뭐의가 아니라 what kind of가 통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굉장히 쉽게 나오는 것이죠. Thank you very much도 사실은 thank you랑 very much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 사실 붙여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될 표현인데 thank you very much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통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이 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많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사실 이런 쉬운 표현들을 공부해서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좀 더 어려운 표현들을 배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access라는 단어를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사실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access라는 단어를 배운다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건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뭐고 첫 번째로는 접근, 뭐 입장 뭐 이런 뜻이 있구나. 두 번째로는 접근권 뭐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별 단어를 알게 되면 나중에 이 정보를 처리하기에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죠. 이게 접근이라는 뜻이구나. 그럼 접근하다라고는 어떻게 말하지? 라는 질문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면 이 정보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 access라는 단어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통으로 해서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 역시 우리 많으세요. Get access to.
그냥 access는 접근, access 접근 이렇게 해서는 자동적으로 정보 처리가 어려워요. get access to를 알아야 접근 뭐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청크로 사실 붙을 수 있거든요. improve access to 하면 뭐뭐에 대한 접근성을 뭐 증대하다. facilitate access to 하면 뭐뭐에 대한 접근성을 뭐 촉진하다. maintain access to 하면 뭐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한다. have, get, gain 뭐에 대한 접근성을 뭐 가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알아야 이 표현이 정확히 들리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도 편안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붙여서 나오거든요. 인터넷 액세스, 뭐 education 액세스, 교육적 접근권, 뭐 affordable 액세스, 뭐 가격적으로 값이 적절한 액세스, easy 액세스, full 액세스 뭐 이런 식으로 쉬운 접근성이야라고 한다면 쉬운이 무슨 단어더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easy 액세스 같이 붙여서 쓰는 단어로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시고 또 테솔 전공을 통해서 또 영어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실 텐데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시는 학생으로서 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개별적인 단어도 분명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 좀 더 유창한 뭐 표현이라던가 좀 더 유창하게 언어를 유연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게 사람의 머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게 마치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컴퓨터도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메모리를 이 메모리가 너무 좀 모자라. 뭔가를 더 추가해야겠어. USB를 꽂아야 해서 뭐 SD 카드를 꽂아야 해.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뇌의 용량엔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서 메모리에 머릿속에 있는 마치 이런 도서관과 같은 곳에 저장을 차곡차곡 해서 꺼내 쓴다라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retrieve 정보를 다시 뽑아내는 것이 제일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그 어떤 메모리에 대한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sensor register이라는 거는 감각 등록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어떤 정보를 배울 때는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배우죠. 예를 들어서 뭘 배울 이렇게 눈으로 본다던가. 소리로 듣는다던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short-term memory에 일단은 저장이 됩니다. 이 단기 기억이라는 게 상당히 특이한 것이 장기 기억으로 거쳐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흥미로운 건 10초에서 20초 정도밖에 정보를 못 갖고 있어요. 굉장히 힘이 약해요. 그리고 정보 길이도 숫자 최대한 7개 정도의 숫자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정보가 탁 들어오면 여기서 일로 우린 넘겼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근데 얘는 한 20초 안에 정보를 forgetting,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렇게 공부를 못해.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각기관에서 정보가 들어올 때 short-term memory에서 잊어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rehearsing.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short-term memory에 잊어버리면 넣어주고 잊어버리면 넣어주고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만이 long-term memory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rehearsing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실 때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열심히. 그죠? 저도 깜지 굉장히 많이 해서 빽빽하게 써가지고 다 했어 뭐 이러면서 그죠? 이 시각적인 정보와 함께 이렇게 내가 손으로 쓰는 정보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넣었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까먹지 않도록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그만 팜카드에다가 적어가지고 단어랑 단어의 뜻을 적어서 버스에서도 보고 그죠? 단어장 만들어서 보는 분들 계속적으로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그 표현이 short-term memory에 들어가서 long-term memory로 가도록. 그 다음에 최근에 연구에서 많이 밝혀진 건 시각적인 자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oral 자극, 그래서 내가 말을 함으로써 듣는 자극이 굉장히 이 리허싱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in terms of로 100번 적기보다는 내가 소리 내서 in terms of라고 10번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근데 최근에 연구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조용한 도서관에서 물론 적는 것도 좋겠지만 집에서 한 번씩 내가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것이 이 short-term memory를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어 공부하실 때 적어보기도 하지만 소리 내서도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 머릿속에 이 정보들을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 정보를 넣을 때 또 다시 중요한 거. 청크로 넣으시라는 거. 그러니까 access만 100번 쓰지 마시고 get access to를 공부해야 이것이 청크로 처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실 때 그리고 또 영어 교육을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리허싱을 하려면 우리가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교과서도 좋지만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영어 공부하실 때 많이들 써보실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라던가 BBC라던가 이런 곳에 가시면 웹사이트들의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웹사이트에 가셔서 표현 같은 것들,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드라는 거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계세요? 테드? 네, 감사합니다. 많이 해보셨네요. 그 테드라는 게 짤막한 강의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들이 있고요.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20분, 1시간짜리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스피킹 스킬을 조금 배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테드 같은 경우는 밑에 인터랙티브 트랜스크립이라고 해서 자막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자막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영어로도 선택할 수 있고 한국말로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막이 계속적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연사가 말함에 따라서. 그러면 연사가 요 부분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우리 학습자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사이버되고 좋은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 뭐 방학 때 예습을 한다던가 뭐 이런 측면에서 뭐 학교 강의들을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는 사이트고요. 이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뉴스페퍼민트.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뉴스페퍼민트라는 웹사이트는 뉴스가 있잖아요. 특히 뭐 이코노미스트 이런 거 저희 통번역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려워요. 이코노미스트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게 무슨 뜻이지? 선생님도 없는데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사전을 찾아봐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에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NN 뉴스는 많이들 쓰실 텐데 CNN 스튜던트 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 뉴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날의 이슈를 굉장히 모아서 짧게 모아서 브리핑을 해주는 매일매일 올라오는 웹사이트의 어떤 클립이고요. 여기 끝에 보면 또 comprehension question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웹사이트입니다. 뉴스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캡처해 왔어요. 인터넷이 혹시 안 될까봐. 뉴스페퍼민트에 이렇게 가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다 한국말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날 나왔던 뉴스들이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더보기를 만약에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기사가 나오고요. 이 기사 밑에 부분에 가면 원문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원문복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원문에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였고요. 그 기사의 원문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본인은 아닌데 그 트럼프님의 얼굴이 좀 잘렸네요. 이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코노미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소스의 기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 영어라든가 다양한 영어 공부하실 때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소스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개별 단어가 아니라 정크로 보시라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건, 우리가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굉장히 사람이 정보를 처리하는 게 컴퓨터가 정보 처리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린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affective aspect라는 정의적인 측면, 우린 사람이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공부가 잘 안 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이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컴퓨터 같다 해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확실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싫어. 영어가 싫어. 영어 교육도 싫고 다 싫어. 이러면 배우기가 힘들어요. 정보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고 장학금도 받고 똑똑한 학생인데 한국 무용을 하는 친구였어요. 굉장히 학점이 우수한데 유독 영어 수업만 학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열심히 할 친구인데 왜 너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
하면 한국의 이 정서와 한국의 어리 이 다 상쇄하는 느낌이 든다. 내가 이 춤을 출 때 이 손가락의 움직임과 이 한국의 어리 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난 영어가 싫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영어가 싫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난 영어 재밌는 것 같아요. 영어 좋아요. 정도의 마인드가 있어야 영어 공부가 즐겁게 될 수 있죠. 좋지 않아도 적어도 그냥 재밌어 정도만 됐어도 좋겠어요. 영어가 난 너무 좋아는 아니더라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 굉장히 흥미로운 문화군, 흥미로운 언어군. 그런 태도가 우리의 유연한 정보 처리를 도와줘요. 우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영어 좋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들 접하는 매체가 있죠. 뭔가요? 인터넷으로 많이 보죠. 뭐 보세요? 미드, 유튜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가져왔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제 많이들 보실 텐데 일단 이제 셜록이를 많이 가르치시죠, 학생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영국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이 뭔가 사건을 해결해가는 그런 이야기고, Games of Thrones라는 거는 그 왕자의 게임이라고 해서 요즘에 거의 미국에서도 1등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실 만한 드라마예요. 모던 패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 드라마가 좀 많이 범죄 수사 해서 무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나마 일상생활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드라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빅뱅 티어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똑똑한 공학도기 때문에 가끔씩 어려운 말도 나오고 가끔씩 말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학생인 친구들 사이에 할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 전형적인 미드의 그죠? CSI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범죄 수사. 그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 MBC에서 1등 했었는데 이 지금 1급 지명수배자인 범죄자가 FBI 요원을 도와서 범죄를 소탕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고, 멘탈리스트 같은 경우는 심리수사라 그래서 뭐 당신이 오른발을 떠는 걸 보니 당신이 범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심리수사를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시즌 6로 끝났어요. 그래서 방학 때 시간 있으시면 한번 쭉 보시면 영어 진짜 재밌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이네 라는 걸 조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초현실, 요즘에 좀비물이 많이 나오죠. 여름이라서. 근데 뭐 그 좀비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뭐 그런 것들. 이 로스트 같은 건 종용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한 여러분들이 I like it 혹은 it's interesting 정도의 어떤 영화에 대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소스를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보셨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것들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시간 나실 때 골라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까 해요. 이 지금 주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목이 I'm fine, thank you인데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세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랑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통으로 들어와 있던 아이구나. 그래서 그냥 내가 Are you okay?만 물어봐도 Thank you and you가 나오는구나.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통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개별적으로 정보 처리가 되면 원어민처럼 축축축 나오기가 어려워요. 뇌가 힘들다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문법적인 거, 문장 구조적인 거, 단어적인 거, 문맥적인 거, 문화적인 거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힘들어요. 반면 얘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더 유창하게 발음도 내가 좀 신경을 써야 하나? 뭐 이러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은 이럴 때 우리가 가능한 거죠. 이게 주로 원어민들이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굉장히 언어 처리가 힘들 때 느끼는 우리의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그죠? 영어를 공부할 때 많이 청크로 정형 표현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흥미로운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